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로 명칭은 코리아와 인덱스의 합성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첫 ETF를 상장하였고 국내 최초 해외 ETF와 국내 최초 테마형 ETF를 상장하는 등 국내 ETF 시장의 중심을 이끌어온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역사적으로 20년이 넘은 ETF 브랜드여서 국내외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다. ETF의 역사가 짧은 국내 시장의 특성상 현재 다른 자산운용사 내에서 ETF 본부의 주축이 되는 임원과 실무자들은 삼성자산운용과 코덱스 출신이 많다. 2024년 6월 기준 ETF 전체 시가총액이 57.8조에 육박하며 이는 국내 ETF 전체 중 39% 점유율을 차지한다. 높은 점유율이지만 사실 점유율이 많이 줄어든 편이다. 이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의 추격 때문인데 해마다 빠르게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어 코덱스는 곧 타이거의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줄지도 모른다. 현재 점유율 차이는 2에서 3% 정도이다. 코덱스는 최근 대표 ETF 상품의 보수를 인하하기도 하였는데 남은 2024년 하반기에는 다시 점유율 확대에 성공할지 아니면 타이거에 역전되어 국내 ETF 점유율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어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로 국내 점유율 2위의 ETF 브랜드. 2006년에 첫 ETF를 출시하였다. ETF명은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마스코트인 호랑이의 영단어 타이거에서 따온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ETF 부동의 1위 코덱스의 자리에 가장 근접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추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ETF 브랜드이다. 사실 2020년 말까지만 해도 코덱스의 ETF 시장 점유율은 50%대였으나 현재 타이거에 의해 코덱스의 점유율은 40% 아래까지 밀렸다. 국내 최초로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하였었고 혁신과 성장 테마형 ETF들의 출시를 주도하였다. 2024년 6월 초 기준 186종의 ETF 라인업이 있으며 이는 코덱스보다도 많다. 국내 전체 ETF가 800개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전체 ETF 5개 중 하나는 타이거 ETF인 셈이다. KB스타. 국내 3위의 ETF 브랜드. KB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이다. 타사와 다르게 KB라는 지주사명을 브랜드명에 직접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작년에 내부적으로 ETF명을 바꾸기 위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외부 컨설팅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여 조만간 ETF 브랜드명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랜 기간 국내 ETF 시장 내 3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엔 국내 2차전지 인버스 ETF를 처음 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작년부터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와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기존 킨덱스라는 브랜드명을 에이스로 바꾼 후 꽤나 승승장구 중인데 해당 점을 고려하여 KB스타도 ETF명 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내부적으로 ETF 조직의 큰 개편이 이루어졌다. 에이스. 국내 4위 ETF 브랜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브랜드이다. 시장에 차별화된 ETF들을 연일 출시하고 있는데 KB스타의 경우도 그렇고 3위와 4위 업체들은 기존과 차별화된 ETF들을 출시하려는 경향이 돋보인다. 현재 에이스를 이끄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배재규 대표는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출신으로 국내 ETF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가 조만간 3위의 KB스타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설사 추월한다고 하여도 차이가 미세하여 3위 자리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다. 솔. 국내 5위의 ETF 브랜드. 브랜드명 솔은 스피디 옵티마이즈드 리딩의 약자라고 한다. 2023년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를 국내 최초로 상장하였고 이후 다른 회사들도 연이어 월배당형 ETF를 출시하게 되었다. ETF 부문에서 약진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편이다. 사실 2024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ETF 점유율 5위는 키움 코세프였으나 작년 말 기준 7위였던 솔이 올해 4월 말부터 5위의 자리까지 온 것이다.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세분화 전략을 통해 투자자의 선택폭을 넓히는데 주력한 것이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지속적인 약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세프. 국내 6위의 ETF 브랜드. 키움투자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이다. 2023년 기준 5위 ETF 사업자였으나 최근 신한자산운용의 솔에 밀려 6위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코세프는 그 모체가 LG투자신탁이었다. 사실 2002년 국내 최초로 출시된 ETF는 LG투자신탁의 코세프 200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최초의 ETF를 코덱스 200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코세프 200이 3일 차이로 국내 최초로 출시된 ETF이다. LG투자신탁은 나중에 우리투자증권에 합병되었고 이후 코세프 200에 대한 운용권이 키움투자자산에 있게 되어 키움투자자산운용이 현재 코세프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국내 ETF 시장 초기에는 브랜드명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서
2002년 CJ 자산운용은 코세프 50이라는 ETF 상품을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코덱스 50이라는 ETF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쉽게 말해 2002년, 그러니까 국내 ETF 시장 초기에는 국내 ETF 브랜드명이 코덱스와 코세프 이 두 가지만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금 전 언급한 해당 두 ETF는 거래량 부족으로 2004년 초 상장 폐지되었고 코덱스라는 브랜드명은 현재 삼성자산운용이, 코세프라는 브랜드명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독점 사용 중이다. 코세프는 작년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정후 선수를 모델로 하여 버스, 지하철, 오프라인 광고 등을 하였는데 이정후 선수의 MLB 진출 이후로도 관련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 국내 7위의 ETF 브랜드? 한화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로 한국적인 느낌이 진하게 느껴지는 네이밍이다. 한화라는 지주사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방산, 그리고 태양광 등 타사와 비교해 지주사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ETF들이 여럿 있다. 이 때문인지 안보나 국방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는 아리랑 ETF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연출되곤 한다. 사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ETF 탑5는 삼성, 미래에셋, KB, 한투, 하나였다. 그러나 이후 NH, 키움 등에 밀려 7위에 갔다가 작년 9월 하나는 다시 5위 자리를 탈환하였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솔과 키움에 밀려 7위가 되었다. 점유율 5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구에선 키움을 이겼다. 최근 한화금융 계열사를 찾은 김승연 한화 회장이 불효불굴로 인류대자라는 워딩을 남기기도 하였다. 하나로 국내 8위의 ETF 브랜드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이다. 2018년 3월에 첫 ETF를 출시하였으며 당해 12월엔 국내 최초로 농업 관련 ETF를 출시하였다. 2019년 ETF 운용 규모 국내 최단 기간 1조 돌파 기록을 세웠으나 이후에는 성장세가 조금 더딘 모습이다. 실제로 한때 점유율 5위까지 달성하였으나 다시 역전을 당하거나 추월당하여 현재 8위까지 점유율 순위가 밀렸다. 원큐? 국내 9위의 ETF 브랜드? 하나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로 최근 브랜드명을 K탑에서 원큐로 바꿨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명 소설 1Q84가 생각나는 특이한 네이밍인데 사실 원큐는 하나금융그룹 디지털 플랫폼의 명칭이라고 한다. 동시에 1Q라는 네이밍은 숫자 1로 시작하다 보니 기존 ETF 브랜드 중 자연스럽게 최상단에 오른다고 한다. 때문에 원래 검색창 내 ETF를 치면 최상단에 오르는 브랜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였었는데 하나운용이 이름을 바꾸면서 원큐가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되었다. 현재 상장한 ETF는 5종이며 디지털 채널 등도 최근에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신임 대표가 선임되었다. 타임폴리오? 국내 10위의 ETF 브랜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로 KB자산운용처럼 회사명을 그대로 브랜드명에 사용하였다. 액티브 펀드로 명성이 높은 자산운용사답게 상장된 ETF가 모두 액티브형이다.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과 비슷하게 우주 그리고 방산 ETF를 출시하였다. 비슷하게 액티브 펀드만을 상장하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와 지속적인 경쟁 구도가 잡힌다. 계속 우위에 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